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도 작은.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뛰죠 인턴 사원? 언제든지 뛰세요. 오늘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화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어린 왕자 책을 하기로 했어요. 점점 아주 아우, 고품격 수준 있어. 라디오 방송이 수준 하고 있어. 있네요. 네,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을 네.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 왕자를 소설로 봐야 돼? 동화로 봐야 돼? 어른용 동화죠? 어른을 위한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 네. 팽아는? 저도 어른을 위한 동화. 근데 이 어린 왕자 책을 보면은 그 생텍쥐페리가 이 서문을 적었어.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데 대해서 어린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네, 맞아요. 서문에 라고? 나오죠. 서문에 네. 먼저 나와. 그러면 이건 어른을 위한 이야기네. 그렇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른을 위한 이야기인데 동화냐 소설이냐? 어른도 동화를 읽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장르가 네. 동화로 봐야 되냐 소설로 봐야 되냐?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저는 동화가 그러면- 됐든 소설이 됐든 음. 그거는 장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거든요. 생텍쥐페리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동화냐 소설이냐를 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생텍쥐페리는 이 이야기를 동화로 썼을까 소설로 썼을까? 저는 동화로 썼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음, 이 동화의 그 정의를 쳐봤거든요. 음, 어린이를 위하여 음. 동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이야기래요. 그 출판 어린이를 뒷이야기에 위하여. 보면 네. 생텍쥐페리가 뉴욕에 있을 때 네. 출판업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생텍쥐페리가 냅킨에다가 끌적끌적거리면서 아이 한 명을 그렸는데 그걸 본 출판업자가 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동화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 어린 왕자가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래요. 그래서 지금 특히 생텍쥐페리는 그림하고 동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했을 때 선물로 받았던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이야기를 읽고 동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나 봐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수채화 물건 가지고 그림 그리는 연습도 했었고 그래서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파는 전부 생텍쥐페리가 본인이 직접 그렸대요. 사실은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긴 했지만 자기 마음이 그렇게 썩 들지 않아서 결국은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소설이냐 동화냐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소설이다. 아, 소설이래요? 라고 결론을 지었대요. 근데 이 소설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일단 그 작가 생텍쥐페리의 의견이 그 가장 중요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쓰기는 아까 그 우리 그 인턴 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화를 한번 써봐라라는 그 출판사 제안을, 그랬죠. 사장의 제안을 받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동화를 한번 써봐라였는데 쓰기는 이제 소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아까 그 팽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화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생텍쥐페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써서 아무튼 그 생텍쥐페리가 소설이랬대 자기 입으로. 그래갖고 소설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워낙 이제 아이가 주인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화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 나온 김에 팽화가 줄거리 짧게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줄거리를 짧게 하지 말까? 아니 하세요. 네. 아니 이 어린 왕자는 멋지게 읽어드릴게요. 자, 어린 왕자는 뭐 많이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멋지게 읽어드릴 테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줄거리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이제 비행사예요. 이제 그러다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생텍쥐벨이겠죠. 이제 비행기를 고치는 중에 특이한 아이 한 명을 만나고 그게 바로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는 만나자마자 대뜸 이제 양을 그려달라고 하죠. 비행사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때마다 아이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왕자의 별, 장미에 대한 이야기와 그동안 여행했던 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기도 한 어린 왕자와 여우의 만남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둘은 우물을 찾아서 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왕자는 의미 깊은 말을 남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의미 깊은 말을 뭘 남겼을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찾아봐야 되겠네. 아니 의미 깊은 말을 남겼다며. 아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네. 아니에요. 이제 읽어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마음 들어왔어요. 네. 그 생텍쥐베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텍쥐베리는 특히 이 어린 왕자는 단행본 책 중에서 세계에서 2위로 많이 팔린 책이래요. 성경책 1등은 다음으로. 아니요. 1등, 성경책이 아니고 1위는 뭐예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캐롤 알죠? 네네네. 스크루지 나오는 맞아요. 그 이야기. 그 작가가 쓴 두 도시 이야기가 1등이고 2등이 바로 생텍쥐베리인데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2억 부 이상 팔렸대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왜 2등인지 알아? 지금 두 도시 이야기는 1800년대 나온 책이고 생텍쥐베리는 1940년대 나온 책이거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2위면 어떻게 보면 찰스 디킨스 책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 차이 때문에? 네, 기간 그렇죠. 아닌데. 그러면 뭘까요? 이게 저작권이 없어. 맞아요. 저작권 없다고 저작권이 그랬어요. 없어.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저작권은 이제 작가가 살아있으면 작가한테 가는 그렇죠. 거고 작가가 사후에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유족들한테 가겠죠. 가는데 생텍쥐베리는 자식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어. 그래서 보통 출판사들이 이제 새로 마음 출판사를 놓고 출판하는구나. 그렇지. 열리면은 제일 먼저 찍는 게 어린 아하. 왕자네. 저작권도 없고 기본적으로 팔리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린 왕자일 것이다. 아, 그래서 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죠. 전라도, 경상도 버전으로 나온 그렇지. 책도 있대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라도 제가 사투리를 못 쓰는데 이제 대화체가 전라도 사투리인 거죠. 예를 들면 왜 어린 왕자가 그 생텍쥐베리를 만나면서 어디 별에서 왔냐고 물는데 경상도 버전 어떻게 흉내 내겠는데 글문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는갑네요이 어디 별서 왔간디요? 이렇게 물는 대화체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익숙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고 경상도 버전에 어린 왕자가 아니고 둘 다 에린 왕자예요. 사투리인가 봐요. 그것도 똑같은 문체인데 그 대사가 경상도 버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재도 하늘에서 왔네. 어느 별에서 왔노? 이렇게 되네요. 재밌네, 재밌어. 네, 그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버전이 나올 수 있었네요. 그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생텍쥐베리 소개를 마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분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수학으로는 가장 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낙방했었대요. 그리고 또 파리예술대학에서 건축을 한 15개월 공부했었고 육군에 입대했다가 그다음에 항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소위로 임관하게 되면서 26년에 비행사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31년에 남방우편기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위해서 시나리오 안느 말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긴 했지만 영화로는 만들지 못했고 자기가 썼던 남방 우편기가 영화로 상영되면서 그 작품에서는 본인이 직접 비행사로 출연하기도 했대요. 그 여러 작품들이 있었지만 특히 전시조종사라는 이 책은 영문판으로 아라스로의 비행이라고 이제 개명되면서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다가 1944년에 출격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독일군한테 격추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생텍쥐베리 책의 어린 왕자가 제일 유명하지만은 어린 왕자 못지않게 유명한 게 인간의 돼지가 있어요. 네. 인간의 그 돼지도 인간의 돼지도 그 프랑스 이 소설에서는 아주 그 손꼽히는 수작으로 뽑히고 있죠.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가 참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작가를 알면은 소설이 훨씬 더 재밌어요. 왜? 소설이 아무리 허구고 꾸며낸 이야기라 할지라도 소설 쓴 작가의 경험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가가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고 소설을 읽으면은 훨씬 재밌게 소설을 읽을 수가 있죠. 어린 왕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텍쥐베리를 좀 알고 소설을 읽으면은 어린 왕자를 읽으면은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 왕자가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어린 그 생텍쥐베리도 본인 일주일 경험담이라고 동안 사막에 네. 불시착해갖고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했지.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부터 자기 경험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 그림도 그림. 어린 왕자 본인이 그림. 직접 그리기도 했고. 본인이 그렸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대요. 오. 그건 아니고. 아니 거기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많은 설들이 있어.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텍쥐베리가 어릴 때 그 우리가 어린 왕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생텍쥐베리의 어릴 때 꿈은 화가였어. 네. 맞아요. 화가였고 보아뱀도 진짜 그랬었고 그러다가 어른들의 만류에 의해서 화가의 꿈을 만류가 접었지. 아니라 인정 안 해줬죠. 보아 그림을 잘 못 알아보니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네. 말고 수학 공부해. 네. 자긴 재능이 없는 줄 알고 그림을 접었죠. 그러다가 한 10살 무렵, 7, 8살 무렵에 이사를 갔는데 비행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 맹모 삼초주경가요? 거기서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봤어. 그러면서 비행사의 꿈을 키웠지. 아, 난 비행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것도 비행사가 되려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건축학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적응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전쟁이 터진 거지. 그래서 전쟁을 그 육군 항공학교로 들어가서 항공사 정비, 자격증, 항공 네. 정비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면허증을 따고 이제 진짜 자기의 꿈을 이뤘지. 소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또 웃긴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결혼을 약속한.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행사라고 내가 결혼 못 하겠다. 위험하니까. 그래갖고 비행사를 접었잖아. 그러면 결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어. 파혼당했어. 괜히 접은 거야. 계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우리가 어린 왕자를 언제 읽어봤어요? 저는 80년대 고등학교 때 읽었다. 고등학교 때? 네. 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어땠어? 저는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저는 반은 쉬웠고 어른들 얘기 나올 땐 되게 지루했거든요.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뭐 숫자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그 대목 되게 지루했었고 지금 생각해도 여우하고 사막에서 대사가 되게 재밌었고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예쁘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게 제 가슴속에 확 들어왔던 거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사귀면서 여우 대사가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 여우와 어린 왕자의 서로 대화를 하잖아. 네. 그게 뭐야? 관계에 대한 아니지. 이야기지 않아요? 밀당이지. 그렇지. 밀당이지. 역시 사랑꾼 다르시네요. 나는 관계에 밀당이야. 대한 얘기인 밀고 줄 당기지. 그래요? 내게 사랑을 안 해봤나 내가? 근데 그때는 밀당이고 관계인데 사람들 간의 관계인데 지금 만약에 여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건 스토커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잡혀간다니까. 어. 근데 그 당시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스토커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없었지.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제 사람과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재밌었지.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봐봐. 이제 여우 얘기 나오면서 길들여지기 이야기가 그렇지. 나오면서 자, 저 누군가에게 길들여지고 나면 조금은 울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얘기인가? 그렇죠. 그게 사랑 얘기였구나. 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우하고 그 대사를 아. 여우의 또 다른 명언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여우와의 대사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오르내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대사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어린 왕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나눠볼게요.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야? 뱀을 만났잖아. 네, 맞아요. 왜 네. 뱀이었을까? 아마 성서에서 나오는 거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담과 이브에서 제일 순수한 아이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게 뱀이 이브에게 사과를 권한 것처럼 아직 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자랑 저는 그 성서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거든요. 저도 그게 그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 성경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런 기절이 있거든요. 그래? 오. 이 어린 왕자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거기서 이 사람이 좀 거기서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했죠. 그럼 작가님은 왜 뱀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뱀이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뱀은 죽음이거든. 뱀이 죽음이에요? 죽었잖아. 마지막에. 그치 죽음. 그렇게 처음과 얘기하면 끝이지. 죽음이지.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뱀은 죽음을 죽음. 얘기하는 거죠. 죽음.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생텍쥐베리가 사막에 불시착을 했잖아. 실제로 불시착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을 넘나들었어. 만약에 구조가 안 됐었으면 걔는 죽은 거야. 그치? 근데 마침 구조가 됐으니까 살아남아서 어린 왕자를 썼지. 죽음은 항상 옆에 있는 거지. 내가 갑자기 또 불현듯이 떠오른 건데 이게 말할 순서는 아니긴 한데 아니 이제 뭐 아무튼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뱀이 네. 성경에서도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죽음의 길로 어떻게 보면 나쁜 길로 유혹을 하잖아요. 여기서 어린 왕자도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 죽지 않고 왔던 대로 다시 갈 수도 있었어요. 왔던 대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꼬드기잖아요. 아니지. 꼬드기지는 않고 설득을 하는 너의 거야? 별로 가고 싶을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래.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답이 없었으면 얘가 그렇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결론은 없어. 그쵸. 결론은 없고 나는 뱀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갑자기 죽음 이야기니까 했는데 생각났어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 왜 어린 왕자일까? 생텍쥐페리가 제목을 왜 어린 왕자로 적었어? 어린 숙녀 또는 뭐 그냥 왕자, 늙은 왕자. 아니 어린 숙녀 하니까 왠지 그 외설적이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그래? 왜 어린 왕자일까? 생각해봤어? 순수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한 이게 뭐지? 그 미리 관념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이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 뱀이랑 어린 왕자를 얘기하고 있을 때 생텍쥐페리가 나타나서 기겁을 하면서 어린 왕자를 얼른 구해주죠. 혹시 뱀이 물까봐 그리고 뱀을 물리쳐요. 이미 생텍쥐페리는 어린이기 때문에 이 독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지만 어린 왕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얘가 나를 해치려 생각하지 않고 계속 독사랑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독사 역시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순수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목을 어린 왕자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동생이 죽잖아요. 그렇지. 그 어릴 때 죽지 한 모티브로 해서, 10살 뭐 이럴 그 때 당시에는 그 동생도 어린이였고 어린이였지. 이 생텍쥐페리도 어린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또 그 동생을 당시로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지. 머물러 있는 그 마음에서 아마 그러지 그 않았을까? 죽은 동생이 네. 소행성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치. 그렇지. 그렇지. 죽어서 그리워하니까. 소행성으로 살고 있다가 내려온 거야. 그렇지. 나 소름 돋았네 갑자기. 왜 죽으면 너무 해석을 별이 된다고 멋지게 했네. 그렇게 얘기를 맞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네. 거기서도 어린 왕자가 가면서 그쵸. 저기 내가 가는 거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저기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그쵸. 보고 싶으면 별을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같은 맥락일 그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그 생텍쥐페리가 사막에서 불시착해갖고 그 죽음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자기의 어릴 때 모습, 그러니까 어린 왕자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모든 어른들에게는 아이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 그렇죠. 그걸 기억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생텍쥐페리는 그 사막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자기의 본인의 자아를 만난 거야.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본인의 자아를 만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해버린 거지. 이 지구라는 별을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 지금 뭐 그런 작가님이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 했지. 그런 관점이 아마 소설로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동화랑 소설의 그쵸. 아까 차이점 제가 찾아봤는데 소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게 하는 것이고 동화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보면 소설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아마 작가님이 그 해석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소설로 아마 규정이 되었나 봅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참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 작가 소개할 때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뉴욕에서 썼어. 네. 뉴욕에 왜 갔게? 뉴욕에 간 이유가 생텍쥐페리가 프랑스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망명 은 아닌데 망명 비슷하게 뉴욕에 간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생텍쥐페리가 그 프랑스에 있을 때 자와 우의 대립 속에 희생양이 됐어. 모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자와 우의 전쟁 중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 얘 저 박제 아니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뭐 박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래서 에이 나 여기 안 있을래. 그리고 미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생텍쥐페리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럴 수 있네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은 인간들 간의 관계는 뭐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린 왕자를 쓸 때, 뭐 처음에는 이제 카페에서 그림 낙서한 걸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썼거든. 그 별점까지 얻어가면서 글을 썼는데 아마 관계를 사람들 속에 상처받은 자기 이야기를 어릴 때 모습을 투영해 가면서 그쵸.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한테 또 이걸 헌사하잖아요. 그 친구도 또 죽었잖아. 레인바리트. 아무튼 어린 왕자가
이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그다음 어린 왕자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들을 노래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기억나려나 모르겠다. 이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꽃과 어린 왕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요? 그럼요. 팽아는 알아? 들어봐야지 알겠어요. 아주 오래된 그 노래인데 우리가 자탄풍이라고 부르죠. 자전거를 탄 풍경에 부른 꽃과 어린 왕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도 작은 별이 하나 있었다네. 그 작은 별은 꽃이 하나 살았다네. 그 꽃을 사랑한 어린 왕자 있었다네. 꽃이여 내 말을 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어린 왕자 그 한마디 남기고 별을 떠나야 하였다네. 꽃은 너무나 슬퍼서 울었다네. 꽃은 눈물을 흘렸다네. 어린 왕자는 눈물을 감추며 멀리 저 멀리 떠났다네. 한 해 두 해가 지난 뒤 어린 왕자 돌아왔다네. 하지만 그 꽃은 이미 늙어버렸다네. 왕자여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꽃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만 시들어 버렸다네. 어린 왕자는 꽃씨를 묻었다네. 눈물을 흘렸다네. 어린 왕자의 눈물을 받은 꽃이는 다시 살아났다네. 라라라라라라라. 꽃은 다시 살아났다네. 라라라라라. 하늘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자전거를 탄 풍경의 꽃과 어린 왕자였습니다.
네. 이게 언제 노래지?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볼까요? 아니요, 그냥 그래 다 그거지 뭘 또 찾아보기까지. 자전거 탄 풍경에 나에겐 넌 너에겐 난인가? 이 나에겐 노래가 넌. 맞아 그 노래예요. 그 노래 부른 맞죠? 그거예요? 그 그룹이야. 그러면 이런 우리가 노래도 어린 불렀어요. 왕자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어린 왕자가 소설이다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이 B612호 소행성이야. 네. 그죠? 나는 이 별에서 어린 왕자가 그 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슬픈 거야. 맞아요. 그 석양을 몇 번을 봤다고? 44번? 44번. 어. 석양을 왜 봐? 슬퍼서. 그래. 나 근데 이거 마음 이해하는 얼마나 게 슬퍼. 얘는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봤다 그러잖아요 석양을.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해지기만 하면 해질녘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게 나이가 든다는 증거야.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그걸 알아. 나이가 드는 증후군이 돼. 맞아요. 석양 증후군이라고. 노안 때문에 오는 그거래요. 저희 그래서- 엄마도 어느 순간 저한테 해질녘이 보면 엄마가 그렇게 쓸쓸해진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 있대요. 저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지금도 노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시간만 있으면 노을 보러 아. 가는데 아직까지도 어린 좋기는 왕자, 해요. 어린 공주시네. 그러니까 응. 이 B612호의 어린 왕자가 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 별이 우리들 마음이야. 우리들 마음이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런 얘기를 해. 나쁜 싹 뽑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바오밤 나무. 바오밤 나무 싹.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쁜 이야기 듣고 힘들고 막 이런 건 수시로 뽑아줘야 돼. 맞아요. 그리고 좋은 건 키우고 나쁜 건 뽑아주고. 화산 청소하는 것도 그렇다. 네, 그렇죠. 안 뚫어주면은 죽는다잖아. 별이 터진다잖아. 속 터져 그렇지, 죽는 거야? 그렇지. 그 얘기야. 맞아요. 화산 청소 예.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게 뚫어줘야지. 안 뚫어주면 속 터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그럼. 어려운 거예요, 이 어린 왕자가. 어렵지. 어려워요. 그래서 20대 때 읽었던 책이랑 30대, 40대, 50대 읽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내가 예. 내 마음에 확 꽂히는 부분이 다 다른 걸 이 어린 왕자가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당시 80년대 바오밤 나무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쵸. 너무 궁금했어요. 이 바오밤 나무가 뭔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뽑아야 될까? 어떻게 생겼길래? 지금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서 쉽게 찾을 수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크잖아요. 바오밤 나무는 응. 뿌리가 하늘에서 자라는 그쵸. 것처럼 보여요. 어. 그래서 뿌리도 굉장히 깊게 자라고 이제는 알겠어. 왜 어린 왕자가 그렇게 그 싹을 열심히 뽑았는지 자기 별을 보호하려면 정말 이 바오밤 나무가 별이 부셔지니까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엄청나게 크는 나무거든요. 싹을 뽑아주지 않으면은 바오밤 나무가 별을 깨잖아. 네. 나의 그 나쁜 말들이나 나쁜 그런 것들을 안 해주면은 나를 갉아먹는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바오밤 나무처럼 나를 이렇게 갉아먹고 나를 망가뜨린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때 10대 때는 그런 심오한 마음은 모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오밤 나무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장미꽃이 또 날라와. 네. 어느 날. 그렇지. 까칠한 장미꽃. 이게 부인 얘기라고 아니, 또 나오는데 결혼을 안 했다니까. 어디 썰이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응. 어느 순간 씨앗이 날라와서 자기 가슴에 박혀. 그렇죠. 그지? 지구니까 그 수행소니까 자기 가슴에 씨앗이 날라와서 박혔는데 살펴서 보니까 장미꽃이었어. 사랑이 핀 거지. 그런데 그 사랑이 질투쟁이네. 네. 까칠하죠. 까칠하지. 손도 많이 가게 하고. 여자야 여자. 네. 투정도 많고. 뭐 이렇게 매사 불평이 많은지. 그런 그 이제 우리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어린 왕자라는 아주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린 왕자 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도 이게 별이 있잖아요. 행성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어린 왕자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그죠? 네, 그냥 예. 동그랗게. 예. 동그래. 아니, 그렇지. 아니 진짜 이렇게 딱 진짜 딱 어린 왕자 이 말하는 그 그림처럼 직관적으로 생각했어. 그죠? 예. 직관적으로. 근데 나 저만 그랬어요? 아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넓게 표현을 하지?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 그 어린 나는 어린 왕자가 우리가 장미꽃 얘기했잖아. 네. 지구에 와서 수많은 장미를 수천성의 장미를 충격, 보고 문화 충격, 먹는 문화 경험을 충격 충격 받은 받았지. 거지. 수많은 여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재밌어. 그 장미는 지 혼자 이제 오.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다시 깨닫잖아요. 나한테 어. 소중한 장미는 내 별에 있는 그 그치. 장미라는 거. 내가 길들이고 그럼요. 내가 공들이고 물 시간 주고 투자한 그 장미. 여우는 여우 뭐? 사막여우. 사막여우 뭐야? 와, 여기서 그럼 무슨 얘기하겠어? 사막여우하고 어린 왕자하고의 명언 제조기. 관계는 어떻냐? 아 걔네들 어. 뭐 그거 여우도 여자예요? 여자지 뭘? 아 진짜? 아니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지. 그렇지. 사귀는, 사람과의 관계를 길들여진다. 얘기하는 거죠. 길들여진다. 어린 왕자를 조금 성숙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지. 장미한테 내가 대하는 음. 것과는 달리 어린 여우와 대화를 하면서 어린 왕자가 조금 성숙해지는 그렇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여우가. 점점 확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음. 서서히 배려하면서 다가오는 그렇죠. 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음. 어린 왕자가 여우를 키운 적이 아니 생택지베리가 여우를 키운 적이 아 있대. 그래? 약간 나는 고양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우가. 진짜 여우를 아. 사막 여우를 키운 적이 있대. 아니 그래가지고 사막 여우가 아니고 붉은 여우.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원래 사막에선 사막 여우가 살아야 그쵸, 되는데 그쵸. 지금 생떼찌베리가 설정한 여우는 붉은 여우를 붉은 그, 여우. 원래 사막 여우는 귀가 굉장히 굉장히 자기- 커요. 맞아 커. 북극 여우가 귀가 열 작고 때문에, 맞아. 예, 열 발산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작가를 알아야 된다. 그 작가가 여우를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했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여우 키우는 사람이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고 얘가 야생이기 때문에 잘 길들여지지 않고 또 그 냄새가 채취가 엄청나답니다. 실제로 다들 긋고 말린다고. 확 다가가고 싶어도 어. 못 다가가겠네.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근데 이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명대사들이 많잖아. 많아요. 많죠. 네. 우리가 한번 명대사를 한번 뽑아 봅시다. 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 상자도 이 상자도 진짜 어떻게 보면 교묘한 게 병든 양도 필요 그죠?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양 그냥 상자 하나 그려주면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지. 왜또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야. 그치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대한 얘기야. 중요성이지. 그 계속 그 그 얘기를 얘기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었었잖아. 보호함도 그렇고 아니 그치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 조금 상상력을 서투른 거지 의미는 똑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하는 것을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 그런 얘기지. 제가 아까 10대 때 읽었을 때와 음. 저는 어린 왕자를 계속 읽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반성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를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분홍빛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들에겐 몇 이거 억씩. 몇십만 프랑짜리야 몇 평의 집을 봤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 참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소리친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제가 딸아이한테 새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친구들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 딸이 저를 보면서 엄마 왜 그게 궁금해? 그 얘기를 맞아. 듣는 순간 제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아이한테. 누가 때린 거야? 망치로? 우리 딸이. 망치. 큰 어. 망치로. 정말 제가 멍해졌어요. 미안하고 내가 부끄러운 질문을 했구나. 어른답지 못했구나. 아 미안해 엄마가 이건 괜한 질문했네 이러고 얼버무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일반 어른과 똑같았구나 다른 사람들과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질문을 잘못했구나 반성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떨 때는 네. 현명한 때가 네. 더 많아요.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맞아요. 저도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우리 뭐 차에 있었고 좀 음. 밖에 지나간 사람 막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왜 그게 궁금하고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해? 남인데 왜 신경을 써? 이래요. 그러면 참 쿨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나는 이게 좋았어.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어. 별로 없다. 맞아. 저도 꼽았습니다. 그 대목을. 그거예요? 네. 모든 어른들은 한때 처음엔 어린이였다. 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나이를 먹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냥? 물어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또 잘못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면서. 아니, 그 순수함을 다 잊었다라는 얘기지. 어린이의 그치, 순수함, 동심 뭐 이런 걸 다 잊고 산다. 아쉽다. 뭐 그런 얘기가 제가 되겠지. 실수를 하면 우리 아이한테 제가 하는 말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드라마 그 명대사인데 네. 그것도 그렇지. 들어봤지.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예, 그쵸. 하면 아이가 훨씬 저보다 이해를 많이. 아. 엄마도 그럴 수 있구나. 음. 그렇게 받아들여 줘요. 원래 이번 아주 생은 잘 다 써먹어. 처음이잖아.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엄마 경력직이잖아. 그래서 나이가 몇인데.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아이랑 사춘기 때 부딪힐 때 맞아요. 그럴 때 많이 써먹었죠. 그거 있잖아. 여우가 왕자한테 얘기했잖아. 어린 왕자한테. 나를 길들여줘. 네. 부탁이야. 팽아. 나를 길들여줘. 뭐 아유, 책찍 들고 막 나올 나 것 같아. 욕하려다가 나 지금 아유 뭐 입에서 지금 책찍 들고 욕하려다가 나올 나 것 같아. 순간 혀 아유, 씹었어? 취소. 취소. 그 참았네 참았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거 마찬가지야. 그런 대사. 네 맞아요. 왜 웃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길들여주는 그 음. 양한테 목줄 채워주듯이 그래서 너 입에다가 그 입마개? 강아지 입마개 하나 해줄까요? 이 사람이 나 그럴 줄 알았어. 입마개하고 막 책찍 들고 어, 막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길들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손 안 내? 그리고 막 때리고. 그러지 마. 다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생텍쥐페리가 뉴욕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 수가 있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거 마찬가지고, 응?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 어린 왕자가 별 석양을 보고, 44번 그럼, 봤다. 그것도 별 아마 보고. 본인 마음이었을 그럼 거예요. 외롭고 슬프니까 44번 본 거야. 별 석양을. 처음 알았어? 또 그 뜻도 있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러잖아.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돈 띄인 적 있는 맞아요. 거야. 돈 띄인 적이 있었어. 아니면 그래갖고 돈 어른들은- 때문에 그렇지. 곤란했던 적이 있던가. 어른들은 숫자를 치였던 좋아한다. 거지. 그런 거지. 아무튼 어린 왕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않는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근데 계속 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음. 각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예요? 가장 작가님은? 중요한 거. 나 가장 사랑. 난 중요. 사랑. 눈에 안 보여. 또 욕 나와요. 쌍욕하려다 말았네 내가. 거기 대사도 네. 그래. 별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맞아요. 때문에 이 대사도 있죠. 그죠? 같은 선생님은 맥락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한 거 뭘까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의 행동 보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서도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나는 장미꽃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떠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정말 말보다는 행동을 조금 보는 편이에요. 아무리 나를 예쁘다 행동 한들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곤란에 처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진가가 그렇지. 나오더라고요.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나 갑자기 배고파져? 저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가장 중요한 거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냐? 배고픔. 배고파.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내가 그랬잖아. 배고파? 가장 중요해요 나는. 그 또 무서운 대사들이 있어. 길들인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대. 네,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게감으로 다가오죠. 그렇지. 너무 무서워. 그 네. 책임을 지려고 네. 마지막에 돌아가죠. 가잖아요. 저는 나는 그 대사가 슬프던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 무게감으로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쵸. 무서웠죠. 부모니까.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된 성인으로 키워서 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는 일원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네.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근데 다행히 지금 아이가 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알바할 때부터 늘 주변에서 엄마 내가 그만두면 사장님들이 다 붙잡아.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걱정만큼 자기가 밖에서 일 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해 줄 때 제일 행복감 느껴요. 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제대로 하나 한 것 같은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요. 나는 오히려 그 문장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책임이라는 책임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길들인다라는 것은 관계란 말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책임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길들여지는 그 관계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아이, 함부로 그러면 길들이면 난안 안 할래. 되지. 안 할래. 그럼 안 해야지. 그럼 안 당연하죠. 둘 다 왜 이래세요? 팽업을 할 거야? 책임지지 마세요. 그러면 책임지지 말면 되고 여기는 안 하면 되고 책임지면 되고 각자의 그냥 부여한 대로 사세요. 저는 근데 이 책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러니까 어려웠다기보다 이 어린이잖아요. 동심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은 결코 쉬운 얘기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했지. 쉽게 아니, 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 내포된 그렇지. 이야기들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 어린이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단지 어른들을 질책을 하잖아. 계속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에 어른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어른들에 대한 그런 모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낭자도 생텍쥐베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상처를 받고 미국에 갔고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쓰면서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였다. 한때는. 그쵸.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동심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쁜 어른이 된 것은 동심을 잊어버리고 순수함을 잊어버렸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이답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야. 숨은 내포한 뜻은 커. 숨은 뜻은 크지만은 읽기에 어려운 단어도 없고. 맞아요. 그치 그것만 쉽게 보면 그래요. 쉽게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어린 왕자가 달리 익힌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어렵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내가 읽을 때는 어렵지. 아 누구나 다 동감을 상처 해주지.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사막. 그렇지. 나이 50이 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그 슬픔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도 아까 그 선생님한테 이제 이거 우리가 라디오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 아유 그냥 무슨 얘기? 아유 감성적인 얘기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왕자하고 이 누구죠? 이 생텍쥐베리하고 조종사. 목이 너무 말라. 그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죽겠는데 지금 당장 사막을 죽겠는데 찾으러 가야 내가 돼. 지금 나한테 이 책을 사막이야 참. 우물을 찾아가야죠. 우물 찾아 오아시스 찾아가야죠. 근데 힘든데 이 책을 나한테 읽으래. 이게 하나도 안 알아닿는데. 그쵸? 근데 얘네들은 찾으러 가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그걸 딱 발견을 해요. 그죠? 샘물을 발견을 하지. 그 인생이 그거 같아요. 정말 내가 죽을 똥 살 똥 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은 지나서 어찌 보면 또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또한 지나가리라. 네, 오아시스가 아닌가 그 해답이.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나는 그 장면도 방금 같은 장면인데 그 샘물 찾아서 가서 그걸 도르래를 놓고 그쵸, 도로를 올리잖아. 그때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쵸, 노래를 그래서 간직하고 그 있던 소리가. 그게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팽아가 얘기했듯이 찾는 거에 대해서 그 노래를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그런 단어들이
내가 굳이 그러니까 결과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찾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결과만 보고 달려가면 결과를 이루고 나면 허무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음 결과가 없어진다면 목표가 없어지면 허무해지는데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아까 팽아가 어린 왕자가 어른들의 세상을 약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칭찬하는 어른이 하나 있어요. 그 저기, 기억나요? 점등. 가로등, 가로등 켜시는 분. 가로등 켜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그쵸, 사람을 남을 위해서 예, 그렇죠. 헌신한다고. 남을 위해서 맞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어른인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런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는 술꾼. 술꾼 술 먹는 게 창피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술 너무 마음 먹는- 아팠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그걸 읽는 순간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술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밤마다 혼자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술을 안 좋아해. 먹기는 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내가 술 먹는 모습이 싫대. 그래갖고 술 먹. 쓸쓸해 보여서 그런가? 왜 모르겠지. 싫대? 주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주정하는 거지. 안 해.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싫대. 술 먹는 모습이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겠지. 그런데 나는 술 마시고 있는 내 모습이 창피했어. 그래서 또 술을 먹었어. 그리고 또 술을 먹어야지. 아유 많이 마시지. 있기에 기껏 해야. 소주 한 병 먹으면 술- 끽하고 쓰러지면서. 그런데 이 술 마시는 어른들, 이 술주정뱅이를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 슬픔을. 난 지리학자 또 갑자기 지리학자? 증거를 그 사람은 앉아만 있으면서 앉아 탐험가를 시키죠. 지리학 그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래요. 거기도 숫자로 된. 그죠? 그래서 진짜 저는 장미 정원도 좀 기억에 남는데 어린 왕자가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산도 있고 자기가 키워놓은 장미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수천 개 장미에 비해서 나는 한 개밖에 없고 화산도 초라했었고 내가 멋진 왕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러면서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대목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도 남과 비교하면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비교거든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비교 안 하고 내 만족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엎드려 울지 않으려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술 마시는 그 기분은 잘 모르겠고 이 어린 왕자가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같이. 남의 말 같지 않다. 이 어린 왕자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라마 천국에서 이 책을 어린 왕자라는 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금방 갔죠. 네. 더 할 얘기 있는데. 그러면은 정리하는 멘트를 어린 왕자를 총 정리해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이런 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뭐 권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도 되고 아무튼 그 어린 왕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그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쌤부터 한번. 여우가 했던 말 중에 그토록 소중한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것 때문이야. 그 대목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고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그 글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한, 위해서 그렇죠. 사용은 그 사람의 아이를 키우든 연인을 만나든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맞아요. 아낌없이 투자해야 맞아요. 되는 요즘은 거니까. 그래, 시간이. 네. 평화는 저는 어린 왕자는 숙제 같은 책이다. 숙제? 숙제 같은 책이다. 그리고 하나는 내 별은 어디 있을까?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열리는 데로 가서 그 가실이 많이 있는 나무.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왕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데서도 나와. 철도원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 자기가 어린이들만이 본다. 음. 어린이들만이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어린이들만이 안다. 그 동심이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보고 동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좀 더 이상 석양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도 해 뜨는 걸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전 철도원인 대사 중에 음.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단다. 이 말이 참 와닿거든요. 항상 떠났지. 그죠? 맞다. 나도 그랬구나.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 오늘 어린 왕자 아주 재밌게 잘 읽고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어린 왕자에게라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또 동요입니다. 있어요? 동요. 어. 동요인데, 궁금한데요. 권수연 양이 아닐 걸 이제는 나이가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린 왕자에게라는 동요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린 왕자를 기억하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디선가 들릴 듯한 해맑은 그 웃음소리. 마음이 외로울 때면 너의 모습 그리워져. 하나 둘 별을 헤며 너의 모습 그려본다. 만날 수는 없지만 내 맘속에 사는 친구야. 지구 별에 다시 와주렴. 사랑하는 나를 찾아서.